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자가 뿌려지는 듯한 이미지를 브라우저 안에서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미 코드는 준비되어 있고 제가 작성한 제 프로젝트를 어떤 방식으로 작성했는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를 함께 볼게요. 네, 저는 Next.js 내부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캔버스를 사용해서 HTML 캔버스를 사용해가지고 작성을 했는데요. 펑셔널 컴포넌트, 함수형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이런 식으로 div 태그 요소 내부의 캔버스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캔버스에 이 입자들만 보이는 형태로 제가 구성을 했고요. 지금부터 저 입자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컴포넌트가 그려질 때 리액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면 여기 유즈 이펙트라고 하는 녀석이 컴포넌트 생성될 때 가장 먼저 도는데요. 딱 한 번 아마 돌도록 제가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 배열이 비어 있다는 건 한 번만 돈다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 내부 로직이 한 번 돌고 여기 리턴값 내부에 있는 건 이 컴포넌트가 삭제될 때 이벤트 리스너를 빼줘라 라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내부에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 로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하나씩 살펴볼게요. 저는 가장 먼저 이렇게 캔버스 래프를 유즈 래프에서 갖고 오도록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캔버스를 구성을 해줍니다. 만약 캔버스가 있다면 업데이트 캔버스 사이즈를 업데이트 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 윈도우 화면에 이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만든 로직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캔버스의 넓이 그리고 높이는 이 윈도우의 이너 하이트, 이너 위트,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윈도우 사이즈에 맞춰줘라 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캔버스가 세팅이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윈도우 자체에도 리사이즈가 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줘라. 그래서 사이즈가 바뀔 경우에는 캔버스 사이즈 역시 조정이 되도록 제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캔버스 사이즈를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방금 전에 구성했던 이 윈도우에 맞추는 로직이 돌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 요소부터가 이제 파티클의 성격을 규정해주는 로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캔버스 get context 2D는 여기 2D 구성으로 된 캔버스를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추가적인 이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구글에만 검색을 해보셔도 그 안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다 나오니까요.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파티클 변수가 선언이 되었어요. 이 파티클이 지금 여기 날아다니고 있는 요 하나하나의 요소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파티클을 지금 이따 하나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요 요소, 요게 저희가 선언한 이 파티클 변수입니다. 그 변수는 그 파티클 내부에는 이제 객체가 있는데 먼저 x가 있고요. x는 말 그대로 x 값입니다. 이 컴포넌트가 있는 이 x 값들, x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x축의 값, 그리고 y축의 값, 그리고 vx는 x축으로 이동하는 속도, 그리고 vy는 y축으로 이동하는 속도로 구성된 파티클이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아래 변수 파티클 카운트는 말 그대로 파티클 몇 개 소환을 할 것인지 하는 거고요. 지금은 한 개니까 하나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create particle 함수를 통해서 이제 이 입자들을 생성을 해줍니다. 반복문이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에 particle count만큼 반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각도를 임의로 하나 선언을 해줍니다. 수학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math파이 그리고 e 하면 2파이죠. 2파이가 360도를 상징하는 라디안 값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요거 크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360을 통해서 이 각도를 그런 식으로도 360도 기준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라디안 기준으로 구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파이 같은 경우 이렇게 쉽게 선언을 할 수 있으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작성을 해주시면 원을 기준으로 랜덤한 각도 값이 나온다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속도도 이런 식으로 랜덤한 값으로 이렇게 하면 2보다 작은 값이죠. 2보다 작은 값 플러스 1이니까 3보다 작은 값의 랜덤한 숫자가 선언이 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좀 가장 자연스러운 입자의 움직임을 볼 수 있어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혹시 더 빠르거나 느리게 구성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스피드 값을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파티클의 푸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만들었던 요 값들을 이 각도 그리고 이 스피드 값들을 통해서 x, y 그리고 x로 이동하는 속도, y로 이동하는 속도의 값을 구성을 해줍니다. 여기서 x, y는 쉬울 것 같고요. 캔버스 한가운데 배치하는 거예요. 예, 시작하는 위치가 지금 보시면 한가운데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가운데 위치를 지정을 해줘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캔버스 위스의 절반 그리고 캔버스 높이의 절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면 돼요. 네, 그 다음은 이제 x축으로 이동하는 속도에 대한 건데요. 매스 코사인 앵글 곱하기 속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요거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원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수학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가볍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일특정 값이 있을 때 그 특정 값에 대한 코사인 값은 그 값으로 뻗어나간 반지름이 닿는 원의 x값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입자를 만들잖아요. 그 입자가 특정 각도를 기준으로 어딘가 이제 원의 한 지점에 닿을 때 x값이 이만큼 이동한 걸 코사인으로 측정을 할 수 있고요. 요 y값은 사인으로 했을 때 그 각도 값을 넣었을 때 y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매스 코사인으로 이 앵글 값을 가져오게 되면 요만큼 이동하는 이 값이 가져와지게 되고요. 그 값에다가 속도를 곱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요 각도로 만약 이동하는 입자를 만든다고 하면 1초에 요만큼 이동하겠죠? 그 경우에 이 x축으로 이동하는 게 훨씬 많고 y축으로 이동하는 게 좀 적잖아요. 그래서 x값이 좀 더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x축으로 이동하는 속도의 경우에는 이 코사인 값으로 해서 좀 더 커질 거고, y축으로 이동하는 속도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인으로 해서 이렇게 더 짧게, 그럼 이쪽으로 y축으로는 좀 느리게 가면서 x축으로는 빠르게 가야 요 원하는 각도의 지점에 닿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vx와 vy도 구성을 해줬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입자의 속도 그리고 위치를 구성하는 지점이었고, 여기 이후에는 생각보다 쉬운 편입니다. 네, 저렇게 속도와 위치가 지정된 입자들이 이제 움직여야 하니까 저희는 업데이트 파티클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먼저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드리면, 이렇게 애니메이트이라는 함수 안에 업데이트 파티클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그려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애니메이션을 그려줘야 되니까 애니메이션이 주기적으로 가려면 요 위에 있는 이 클리어 리액트를 통해서 기존에 그려졌던 파티클들을 지워줘야,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을 줘야 파티클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요거를 하나 써주셔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주석 처리도 해볼게요. 한번 파티클 개수를 10개로 해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10개가 움직일 겁니다.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업데이트 파티클의 이 위치, 이 친구가 요소를 지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 이 친구를 주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뻗어나가는 모든 파티클들이 다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작성을 해줘야 이렇게 파티클만 남게 돼요. 그리고 이제 파티클의 반복문을 돌려서 이 파티클의 x값이 x의 속도만큼 움직일 수 있게, y값은 y의 속도만큼 움직일 수 있게 말 그대로 움직임을 나타내주는 반복문이에요. 그 다음 여기 이제 파티클의 속성을 특정 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징적인 부분은 여기 arc라고 하는 원을 그려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 제가 이걸 15로 만들면 원이 커집니다. 이렇게 큰 원을 만들 수 있지만 이러면 입자스럽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1.5 정도로 작게 입자처럼 구성을 해봤고요. 여기 이제 x 위치, y 위치, 그리고 크기고 요건 0부터 2파이까지. 그러니까 이제 원을 그리는 거예요. 만약 이걸 0부터 뭘 해볼까요? 그냥 이거 지워버릴게요. 파이까지 구성을 하게 되면 아마 크기를 좀 더 크게 해야 보일 것 같네요.
이렇게 반원이 날아가게 됩니다. 0부터 파이까지밖에 안 가니까요. 그래서 얘를 꼭 이 파이를 해주셔야 이렇게 원으로 입자가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색상도 지정해 줄 수 있고요. 채워줄 수 있습니다. 색상을. 그런 다음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파티클이 만약 화면 바깥으로 사라지거나 아니면 이 캔버스의 크기보다 파티클의 위치가 더 커버리면 이 반복문을 돌려준다. 그 반복문은 이제 다시 파티클을 리셋시키는, 그러니까 이 함수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화면 밖으로 파티클이 나가면 다시 원래 위치에서 재시작을 시켜주게 하는 그런 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조건들이 여기 있는 조건들이고요. 그걸 만족하면 여기서 리셋을 시켜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그려주는 함수까지 넣어주고 이제 ctx가 존재한다면 파티클 만들어주는 create particle 함수를 돌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넣었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그 다음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방금 전에 이제 리턴도 설명을 다 드렸죠. 이 컴포넌트가 없어질 때 이벤트 리스너를 빼주는 거고요. 요거는 유지 이펙트 내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원하는 우리가 구성 요소를 모두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완성을 했으니까요. 요걸 가지고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 파티클 개수를 늘리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100개로 만들면 이렇게 뽕 터지는 친구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100개도 작아 보여서 1000개. 네, 점점 이제 조금 더 입자스럽게 되죠. 이 정도까지는 막 빗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저는 보이더라고요. 거기에서 10,000개까지 올리면 이제는 조금 우선 마치 핵융합이 일어나듯이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운데서 뿜어져 나온 이미지도 이전에 100개 정도에서 1000개 정도에선 빗방울 같았으면 지금은 물을 쏟아붓는 느낌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고, 제가 한번 10만 개까지 해봤는데 그랬더니 브라우저가 살짝 견디기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지금 영상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브라우저가 끊기기 시작하고요. 가운데에 있는 것도 살짝 버거워하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단계고, 이게 지금 10만 개 단계부터는 정말 살짝 좀 우주스러운 그런 이미지가 구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미디어 아트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측정을 해봤을 때 가장 견딜 수 있는 맥시멈은 한 7만 정도의 파티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만 정도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잘 돌아간다. 네, 이 정도까지 해봤고요.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숫자도 늘려보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방금 전에 저희가 해봤던 것처럼 이 파티클의 크기 같은 거를 예를 들어 좀 더 작게 해볼까요? 0.7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이게 너무 많으니까 티가 잘 안 나네요. 조금 숫자를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훨씬 더 작은 파티클을 쏴줄 수도 있고요. 이러면 진짜 좀 스프링쿨러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7로 하면 훨씬 커지겠죠. 네,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제어하면서 이미지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